이미 옆으로 납이 번져가고 있죠. 심지어 보드 수압을 하는 과정에서 AP가 굉장히 심각하게 손상이 됐고 메모리도 손상이 됐어요. 마술처럼 접점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오늘은 리볼링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갤럭시 S23 울트라인데요, 타업체 복구 실패로 입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입고가 됐어요. 다 칩오프를 해서 이렇게 AP랑 메모리랑 따로 담겨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제 다 세척을 하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복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왜 복구가 어렵다고 했는지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대로 보시면 이렇게 칩오프 하셔야 되는 분들, 실제로 뭐 이렇게 리볼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UFS 메모리입니다. 자, 지금 일단 보면 상처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금색으로 이렇게 나온 곳이 보호막이 벗겨진 상황이고요. 이 상태일 때는 납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쇼트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미 옆에 금속 있는 쪽으로 납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CB 이쪽 면에 손상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접점과 가까운 곳에 보호층이 벗겨지게 되면 결국은 리볼링을 하고 실장을 하는 과정에서 쇼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단락이 됐는지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AP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상층입니다. LPDDR이 연결되는 부분, 굉장히 심란하죠.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옆으로 납이 번져가고 있죠. 이게 실제로 요 옆에까지 번져도 되는 그라운드 영역인지 실제로 접점이 있는 영역인지 지금 현재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까지 돼버렸어요. 이 위에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좀 많이 벗겨졌죠. 이 부분은 지금 패턴까지 벗겨져서 색이 완전히 바래진 것 뿐만 아니라 옆에까지 납이 묻어 있습니다. 위에는 더 심하죠. 이렇게까지 손상을 시키시면 UV 본드를 가지고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난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작업이에요. 스마트폰이 입고가 됐을 때 침수라든지 파손에 의해서 PCB의 다른 회로가 고장이 난 상태가 아닌 그냥 자연적으로 고장이 난 상태, 그 상태로 처음에 입고가 된 건데요. 고장난 원인이 AP거나 LPDDR이거나 메모리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결국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외의 거, 고장이 난 부분을 찾아서 그곳을 해결한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쪽을 찾지 않고 보드 수압을 했다. 심지어 보드 수압을 하는 과정에서 AP가 굉장히 심각하게 손상이 됐고 메모리도 손상이 됐어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작업을 한 업체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폰은 제가 지금 사망 진단을 좀 내렸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리페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몇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더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리볼링을 하기 전에 이 접점이 이렇게 부식되거나 산화가 돼서 납이 잘 묻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닦아내시려고 아마 솔더윗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심하게 닦으셨던가 아니면 쇠소를 좀 쓰셨을 거라 지금 추측을 해보거든요. 어떤 게 접점이 산화된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LPDDR의 접점 쪽입니다. 현재 보시면 우측 상단에 4개 정도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과 그 외의 단자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자, 이렇게 플럭스를 살짝 바르고 지금 인두로 납을 먹이고 있는데 잘 안 먹죠. 세척을 해보고요. 자, 이제 이런 상태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솔더윕을 쓰는 거예요. 제가 솔더윕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렇게 끝에를 잘라내고 솔더윕을 약 한 1cm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이 위에다가 플럭스를 살짝 짜내고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컨트롤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솔더윕을 잘라서 쓰시는 분들, 근데 굉장히 뜨겁거든요. 열전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손에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더윕을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손잡이를 돌려서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끝에가 이렇게 쇠로 보호되어 있다 보니까 히팅건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도를 사용할 때도 조금 열전도에 구애받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끝에 살짝 플럭스를 바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쓱쓱쓱쓱 하면 접점이 조금씩은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한 3, 4개 정도는 살아났죠. 짧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진짜 솔더윕 너무 뜨거워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케이스가 담겨져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처럼 접점이 이렇게 산화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걸 소개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 마법 같은 녀석인데 나만 알고 싶어서 고민을 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리페어 페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제 플럭스와 비슷한 형태의 액체가 들어있고요. 그곳에 이렇게 볼랍이 들어있는데, 볼랍이 녹는 점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접점을 살리기에 굉장히 유리한데, 이 제품 사용하기 전에 기존에 묻어있던 어떤 이물질이든 다 제거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제거가 됐으면 이렇게 필요한 만큼 쭉 짜냅니다.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안에 볼락 같은 게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온도는 385도, 풍속은 40 정도에 놓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짝 열을 가하면 잠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묻어있던 납들이 다 자리를 잡고 들어가서, 보이시나요? 여러분 좀 보이세요? 접점 살아나는 거 보이시나요? 접점들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다 애들은 또 이렇게 살짝 가지고 다니면서 살짝살짝 칠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솔더윕이 이 납을 흡수를 하게 되면 닦아주면서 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살살 닦아주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대부분의 접점이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한번 닦아 볼게요. 저희가 아까 플럭스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도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던 그 접점들이 다 은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현미경으로 보이시겠지만 접점에 손상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좀 장시간 작업을 한 것 뿐이지 실제로 작업 시간을 굉장히 짧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IC들은 결국은 열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고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전 작업했던 분들은 저 접점에 납을 묻히려고 무언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상태로 안 만들고 리볼링을 하게 되면 납이 묻지 않거나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서 떠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접점에 납이 묻지 않기 때문에 리볼링 작업 자체가 실패해서 다시 재작업을 한다던가 추가 보강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작은 IC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렇게 생긴 IC 거치대를 따로 구매하시길 권장을 해드립니다.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자,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IC를 전문으로 잡기 위한 이런 PCB 거치대 외에 IC 거치대가 따로 나옵니다. 네,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고 살짝 걸어주시면 이렇게 걸립니다. 네, 걸려요.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작업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는 언더필을 한번 살짝 날려볼까요? 자, 이 부분이요. 네, 지금 보시면 잘 잡고 있죠? 네, 전혀 흔들림 없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언더필이 좀 많다 싶으면 이렇게 날려주고 시작하시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은 어떤 작업을 하시던지 간에 이렇게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용한 제품들을 가지고 한번 리볼링 전까지, 세척까지 한번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툭 하고 걸어주고 언더필부터 날려줄게요. 자, 이렇게 열을 좀 골고루 묻혀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 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블레이드는 옆으로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PCB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볼랍 사이에 있는 언더필들도 조금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톡톡 비슷한 힘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 결국은 납이 녹으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벗겨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정신사납게 히팅건을 돌리십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히팅건을 돌려주셔야 열로 인한 PCB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첫 번째는 이렇게 플럭스 한번 살짝 발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인두로 납을 한번 살짝 묻혀줄 겁니다. 네, 인두 온도는 한 300도에서 350도 사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한 곳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납이 거의 안 묻죠. 네, 거의 안 묻어요. 그러니까 묻는 애들까지만 묻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헤드가 있는 솔더릭을 사용할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됐습니다. 슥싹슥싹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리페어 페이스트를 한번 발라주겠습니다. 리페어 페이스트 양은 그냥 본인들이 적당히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하나에도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발라도 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잠시 후에 열을 가하면 얘가 날아가기 때문에 자, 적당한 열과 적당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골고루 퍼질 수 있게끔 조정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우와, 마술처럼 접점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거 한 번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살아났죠, 접점들이. 보이시나요? 와우. 다시 한번 문질러 주겠습니다. 슥슥 슥슥 문질러 주면 대부분의 접점이 살아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도 접점이 살아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조금씩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데는 이렇게 칼날을 사용을 해서 살살살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긁어낸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위에서 문질러 준다는 느낌이면 돼요.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두 개만 한번 살짝 살려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아까 사용했던 솔더익을 이렇게 살짝 위에서 문질러 주시면 방금 전에 문제가 있던 애들 짜자잔 다 살아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다 살아났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모리의 접점 부분에 손상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죠. 지금 보시면 접점의 손상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의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쪽에 타업체 실패 건으로 들어오는 건이 많은데 그 건 중에 정말 적지 않은 건들이 저렇게 바닥을 다 긁어놔서 저희가 더 이상 두 번째 작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오늘 사용한 제품들 저희가 밑에 링크에다가 다시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리볼링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IC들은 열에 약하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 메인보드라든지 컴퓨터 메인보드에 작은 접점에 붙어있는 이런 소자들 교체라든지 리볼링을 하실 때는 굉장히 유용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계속 지켜보시면 제가 또 괜찮은 제품들 나오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